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이 이제 거의 안정화가 되어서 일반 사용자는 윈도우 11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윈도우 11의 유용하고 편리한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적 잠금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공장소나 외부에서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잠시 자리를 비우실 경우가 있죠. 자, 그때 깜빡 잊고 그냥 자리를 비우셔서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번 자리를 비울 때마다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전원 버튼 누르셔서 절전 상태 또는 로그아웃을 이용을 해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하다 보면 굉장히 귀찮아요. 이 동적 잠금 기능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컴퓨터나 노트북이 바로 잠겨버리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이용할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능은 윈도우 10에도 그대로 있고요. 설정하는 위치도 그대로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블루투스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 대신 여러분 PC가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해야 됩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블루투스를 지원을 하겠고요. PC의 경우는 블루투스를 지원 안 하는 PC도 있죠. 그럴 때는 다이소나 마트 같은 데 가시면 3,000원 정도에서 5,000원 정도의 동굴을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블루투스 동굴만 USB 포트에 그냥 꽂아주시기만 하면 바로 블루투스를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장치를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블루투스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블루투스 장비가 전부 뜰 거예요. 자, 당연히 여러분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는 켜져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스마트폰이 뜨게 됩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스마트폰에 이 번호로 연결을 할까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 등록을 눌러주시고요. PC에서도 연결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된 겁니다. 완료 누르시고요. 자, 이제 설정에서 계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인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윈도우 10도 그대로 있어요. 로그인 옵션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동적 잠금이라고 돼 있죠. 부재 중 자동으로 장치 잠금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눌러서 자리를 비울 때 윈도우가 자동으로 장치를 잠그도록 허용해 체크해 줍니다. 자, 그러면 휴대폰을 찾게 돼요. 자, 찾았죠?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이제 휴대폰을 들고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알아서 잠기게 됩니다. 휴대폰과 PC의 거리를 좀 떨어뜨려 볼게요. 자, 스마트폰과 PC 거리를 좀 떨어뜨렸더니 이렇게 바로 잠겼죠. 자,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컴퓨터를 볼 수가 없죠. 물론 다시 로그인 하려면 터치하고 다시 로그인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특히나 노트북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해 보시고요. PC방이라든지 또는 공공장소에 있는 컴퓨터 이용하실 때도 많이 이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루투스 동굴은 가지고 다니시다가 컴퓨터에 그냥 꽂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상관없이 전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윈도우를 실행을 하시고 들어오실 때 비번을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자, 또는 작업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비번을 잊어버리는 경우에는 담당자를 또 찾아야 되고 윈도우 로그인 비번을 잊어버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윈도우 아머를 재설정하는 디스크를 만들어주면 간단하게 비번을 리셋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다가도 가끔 갑자기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도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꼭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세요. 자, 이 기능도 윈도우 10에도 있습니다.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어판을 열어주셔야 돼요.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제어판이라고 칩니다. 자, 제어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제어판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이 기능을 찾으려면 복잡하니까 검색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패스워드 리셋이라고 칩니다. 여기 검색창에 패스워드 리셋이라고 쳤죠? 자, 그 다음 엔터 치게 되면 사용자 계정, 암호 재설정, 디스크 만들기라고 나오게 돼요. 여길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암호 기억 마법사라고 나오죠? 일단 USB를 먼저 꽂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 암호 기억 마법사는 2KB 정도밖에 안 되니까 USB 용량에 상관없이 아주 작은 USB 메모리도 문제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누릅니다. USB 메모리를 꽂고 암호 기억 마법사를 실행하면
암호키 디스크 만들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드라이브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개가 나오겠죠. 헷갈리지 마시고 잘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계정 암호를 넣으라고 하죠. 이거는 원래 윈도우 들어올 때 암호예요. 혹시 핀 번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핀 번호 입력하지 마시고요. 원래 윈도우 로그인 암호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합니다. 자, 다 끝났죠? 금방 끝나요. 다음 합니다. 자, 이제 마침 하시면 파일 탐색기 열어볼게요. 자, USB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userkey.password라고 해서 나와 있죠. 2kB밖에 안 되죠? 뭐 거의 용량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걸 이용을 하시면 패스워드를 잊어버리셨더라도 간단하게 리셋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은 USB 다른 데다 그냥 복사해서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은 로그인할 때 여러 번을 실패를 하게 되면 디스크를 넣으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USB만 꽂고 이 USB를 선택을 해주면 여러분이 비번을 다시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면서 새로 비번을 넣어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셔서 꼭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프로그램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죠. X를 눌러서 닫아도 종료가 안 되고 계속 이 상태로 멈춰 있어요.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없죠. 강제 종료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설정에 들어가셔서 프로세스 들어가신 다음에 종료하시고 복잡하게 하시는데 아주 간단하게 종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윈도우 11과 윈도우 10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가기 하세요. 자, 여기에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taskkill.exe/f/fi 이런 식으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 내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시면 복사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기 사용할 이름 입력하라고 하죠. 자, 종료하기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마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이것만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복잡하게 설정 들어가고 이러실 필요 없이 이 아이콘만 더블 클릭하면 바로 종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양이 눈에 안 띄어서 헷갈리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속성으로 들어가서 아이콘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아이콘 변경 들어가서요. 여러분이 알기 쉬운 아이콘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X로 해볼까요? 확인합니다. 적용합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자, 이제 이 아이콘 옆에다 놔두시고요. 중간에 프로그램이 멈췄다거나 할 때는 이걸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종료시키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윈도우 11은 윈도우 10에 비해서 아무래도 자원을 조금 더 잡아먹기 때문에 속도가 약간 느릴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고성능 모드를 이용을 해서 속도를 올려주게 되는데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서 없어졌던 최고 성능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 최고 성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전기 소모는 좀 많아지지만 속도는 대략 7에서 10% 정도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전원 및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전원 모드에 균형 잡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 최고 성능이라고 나오죠. 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배터리 소모가 빠르겠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연결해서 쓰시는 게 좋겠고요. PC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죠. 하지만 균형 잡힌이나 전원 효율성보다는 전기를 많이 소모하게 되겠습니다. 속도는 향상되게 됩니다. 자, 이 최고 성능은 컴퓨터가 좀 답답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시작 메뉴를 눌렀을 때 기능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을 누르고 우측에 보시게 되면 종료 버튼이 있죠. 자, 이 종료 버튼 옆에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시작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 시작 설정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 폴더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설정이라든지 파일 탐색기, 문서, 다운로드, 음악, 사진, 동영상, 개인 폴더 등을 여기 있는 전원 표시 옆에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다운로드 폴더를 추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음악, 사진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추가가 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찾기 굉장히 편하죠. 파일 탐색기 들어가서 일일이 다운로드 폴더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폴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음악 자주 들으시거나 사진 찍어서 자주 저장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윈도우 11부터 드디어 생긴 음성 인식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텍스트를 쓸 수 있는 곳에 마우스 커서가 클릭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메모장을 열어볼까요? 자, 메모장 열고 클릭을 해서 마우스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윈도우 H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력기가 나오게 되죠. 자, 제가 하는 말을 여기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이 음성 입력기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정말 편리한 기능인데 영미권에서는 그 전부터 되던 기능이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이용을 해보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 입력이 끝나셨으면 이거 누르시면 입력이 끊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설정 버튼 눌러보시면 음성 입력 시작 관리자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죠. 체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 작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작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끄면 윈도우 H키를 이용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자, 둘 중에 하나로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동 문장 부호도 입력을 할 건지 뺄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문장 부호는 넣어주는 게 좋겠죠. 문장이 끝나면 여기에 마침표가 찍혀지게 되니까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음성 입력 기능은 이렇게 메모장이라든지 이런 워드 프로세서 뿐만이 아니고요. 웹에서도 그대로 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웹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여기에 클릭을 하시고 윈도우 H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입력이 되죠. 어떤 것이든 텍스트만 입력하는 곳이 있으면 전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에서 긴 문장을 입력해야 할 경우에는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11의 유용하고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기능 위주로 알아봤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